지금 시티에서 필요한 건 전술적인 한 수가 아니라 팀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이라면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뛸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EPL의 여름 이적 시장, 벌써부터 수많은 오피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토트넘 현지 팬들의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핵심 수비수인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유로파 우승으로 진정한 레전드가 된 손흥민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 레비 회장이 또 다른 핵심 선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토트넘 팬들은 당혹감을 넘어 경악하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선수가 바로 주전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인데다 만약 매각할 경우 확실한 대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가벼운 루머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새 감독이 토트넘을 너무 급하게 변화시키려 한다며 손흥민을 비롯한 핵심 선수들을 내치고 실험적인 리빌딩을 하는 것 자체가 구단 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려 축구 팬들의 격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악성 매체에선 나이가 있는 손흥민을 돈을 받고 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며 새로운 선수를 사오고 손흥민을 대체하는 것이 구단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이 나타나 현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명장 펩 가르디올라 감독으로 그는 클럽 월드컵을 앞둔 현재 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손흥민이 부진했다는 의견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며 맨시티의 재건에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밖의 발언으로 인터뷰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펩 감독의 진심 어린 한마디,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변화를 빙자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 출범과 동시에 선수단 개편을 시도 중이지만 정작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한지에 대한 기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구 전문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거취는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가 구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한다면 그 어떤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선수단의 줄부상 속 비판을 받기도 했던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은 46경기에서 11골 12도움 총 23개의 득점에 관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팀을 이끌며 새 감독의 요구에 따라 전방과 측면, 미드필더까지 오가며 헌신했고 체력 문제와 전술 붕괴 속에서도 캡틴으로서 팀을 결속시킨 상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결국 17년 만에 우승, 41년 만에 유럽 재패라는 역사를 써냈습니다. 454경기, 173골, 101도움 그 어떤 외부의 평가도 그의 유산을 훼손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을 비롯해 핵심 수비수 로메로 그리고 히샬리송, 비수마, 솔로몬 특히 골키퍼 비카리오는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의 주역이었지만 이런 비카리오마저도 매각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전 리버풀 레전드이자 스카이스포츠의 분석가로 활동 중인 제이미 캐러건은 내가 토트넘 팬이라면 지금 구단에 정말 분노했을 거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다. 그러나 새 감독은 아직 본인의 색도 드러내지 못했는데 구단은 핵심 선수들을 내보내려 하고 레비 회장은 돈 들은 선수들부터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게 어떻게 리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시즌 손흥민이 부진했다면 잉글랜드 공격수 절반은 은퇴해야 한다. 팬들이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지금 구단만 모르는 것 같다. 라며 토트넘의 운영 방식에 많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만약 손흥민을 판매한다면 그 이유는 마지막 현금화 타이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의 이적 때도 자유계약으로 보낼 위기 때문인지 끝내 이적 시장 막판에 거액을 받고 미넨으로 떠나보냈고 손흥민의 계약 또한 1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유로파 우승 직후인 지금 이미지가 정점일 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손흥민을 제외한다면 믿을만한 공격수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번 여름에 이적하지 않고 1년 더 남아 토트넘 생활을 이어나간다면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 이미지 관리, 선택지 확장으로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히는 맨시티의 감독 펩 가르디올라의 발언이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맨시티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사실상 8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 무관, 사실상 펩 가르디올라 체제의 최악의 시즌으로 평가받고 있죠. 다행히 리그 3위로 마감해 챔피언스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팬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의 부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새로운 시즌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난 시즌은 우리가 추구해온 철학이 벽에 부딪힌 시기였습니다. 저와 이 클럽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어요. 케빈이 떠난 것도 컸습니다. 단지 뛰어난 선수를 잃은 게 아니라 드레싱 룸 안에서의 정신적 중심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지난 시즌을 복귀하며 많은 생각을 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술적인 한 수가 아니라
아니라 팀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리더라고요. 그 고민 끝에 제 머릿속 몇몇의 이름이 남았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어서 진행자는 손흥민의 이적이 리스크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손흥민이 부진했다는 의견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엘링 홀란드로 지난 시즌 심각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건 팀이 전환기였기 때문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할 땐 그 뒤에 전술적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흥민은 케인을 잃었고 고정된 포지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23골에 관여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홀란드는 주위가 바뀌어도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마무리, 스프린트, 오프 더 볼 움직임, 그리고 팀워크 모든 면에서 여전히 탑 클래스입니다. 다만 토트넘이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 속에서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그라운드를 비우지 않았고 토트넘이 기적적인 우승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이 지금 다른 팀에 있었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다시 20골은 물론 유럽 최고의 윙어 중 하나로 복귀할 겁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비현실적인 퍼포먼스를 해왔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라며 토트넘의 구조적인 한계와 손흥민의 헌신을 높게 평가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남긴 것인데요. 이를 접한 현지 팬들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항상 손흥민이 해결해 주길 바랬고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손흥민은 혼자 전방, 측면, 후방까지 전부 커버하느라 고통받고 있었어. 손흥민은 부진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걸 감당한 그리고 끝까지 버텨낸 진짜 리더지 등등 손흥민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손흥민은 포지션도 없이 매경기 생존 싸움을 해왔다. 그 안에서 여전히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기록했다는 걸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매번 골을 넣지 않아도 늘 팀을 위해 가장 먼저 뛰고 가장 늦게 포기한 선수였다는 것을 말이죠. 공격수가 침묵할 때 팀은 무엇을 해줬을까요?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에 남든 팀을 떠나든 이미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젠 그가 원하는 팀,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리어의 마지막 챕터를 써내려갈 차례입니다. 부디 언제까지나 아무런 부상 없이 지금처럼 멋진 모습이 계속되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